자, 어제 한 게 지금 드릴 작업한 걸 보시면 다시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선택한 경로만 화면 표시라고 하는 기능이 이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터캠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상태라서 틈틈이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쵸. 일단은 여기 있는 그 선택 경로만 화면 표시라고 하는 메뉴가 여기 있거든요.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는 클릭된 상태에서는 내가 경로를 선택하면 그 경로만 화면에 보여요. 그거 보여야 되는데 얘가 안 바뀌니? 다시 경로 확인해 볼까? 지금 이 경로는 그 외곽을 작업하는 경로인데 경로에 지금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점들이 좀 보이네요. 그거는 점을 보겠다라고 경로를 확인할 때 제가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아이콘이 오른쪽에 생기는구나. 화면을 두 개를 쓰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 점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할 수 있어요. 경로를 확인할 때 여기 이 점을 이제 보이게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얼마나 많이 그 간격이 얼마나 촘촘한지 이런 것들 뭐 확인을 하거나 할 때 이 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머신 센터가 멈추는 구간이에요. 여기 이게 한 블럭 위치가 이동을 할 때 한꺼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딱딱딱 끊기거든요. 근데 기계에서 이제 기계에 따라서 가감속이라고 하는 가감속, 그러니까 목적지가 여기에서 여기인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잠깐 멈췄다가 갈 건지 아니면 바로 연달아서 멈추지 않고 실행할 건지 이게 이제 가감속 그 보류하는 기능이 이제 고속 기능이 있는데 요즘 장비들은 보통 있어요. 근데 옛날 장비들은 그게 없어서 이 점 간 거리가 너무 길게 되면 기계한테 무리가 가죠. 지금 방금 봤던 게 이제 외곽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안쪽 하는 거죠. 보이네. 안쪽의 경로를 지금 선택한 경로만 보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를 체크하면 얘가 되고 얘를 체크하면 얘가 되고 그래서 선택한 경로만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얘를 체크하는 게 일반적으로 편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서 전체를 가공 경로 그룹 전체를 선택하면 이제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얘는 안쪽만, 얘는 바깥쪽 이렇게 선택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드릴 작업, 이제 센터 작업을 한 거죠. 센터 작업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STL 파일, 이게 지금 STL 파일이거든요. Alt E 히든 기능을 써보면 얘만 보이게 되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솔리드로 되어 있으면 그냥 굳이 끝단의 커브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영상이 STL 파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냅이 안 잡혀요. 이 포인트가. 그래서 커브를 이제 추출해 낸 거죠. 추출한 게 이제 이 선들이에요. 근데 이 선들이 지금 좀 진하게 보이게 되고 있는데 너무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들의 그 선의 굵기를 좀 가는 선으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별 의미는 없거든요. 선의 굵기가. 그리고 이제 경로가 지금 드릴 경로가 보이고 있는데 드릴 경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경로를 끄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택된 작업의 가공 경로 표시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게 되면 경로가 안 보이게 돼요. 이 경로도 선이다 보니까 기존의 선하고 이제 좀 중복돼서 정신이 없을 때는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의 굵기를 이제 가늘게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을 다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 ES 버튼 눌러서 취소하고 여기 반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현재 보이는 것에 반전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선의 굵기라고 하는 상태바 부분이 있어요. 아래.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지금 선택된 것에 선의 굵기를 뭘로 할 거냐 선택하는 건데요.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가는 선, 그다음 중간선, 두 번째 선, 세 번째 굵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토캐드의 그거하고 비슷해요. 가는 선이 이제 오토캐드에서 우리가 가는 선을 쓸 때 0.16을 쓰나? 아무튼 0.16, 0.25, 그다음 0.3, 그다음 0.5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단계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가는 선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아까 이런 부분이 너무 굵은 선, 두 번째 굵기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가져오는 파일도 자동으로 그 두께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현재 이게 이제 두 번째 안에 작업한 거고요. 이게 드릴 작업한 건데 작업에 사용됐던 도형만 화면에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해 주는 기능. 그게 뭐냐면 얘는 선택된 경로만 화면 표시라는 기능이고요. 옆에 보시면 선택된 경로에서 사용된 도형만 화면 표시라는 기능입니다. 그럼 얘가 뭘 의미를 가지고 있나? 지금 얘를 한번 크게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건 뭐냐면 앞으로 또 얘네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일일이 하나씩 다 찍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있으면 기존에 사용했던 도형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위에 있는 부분에 있는 원만은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밑에하고 위하고 지금 가공 깊이라든지 게 다르기 때문에 위 따로 아래 따로 이렇게 생성을 할 거거든요. 이제 드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센터는 찍어놨고 일단 4파이자의 드릴로 작업을 할 건데 아래 부분은 밑에 그 두께만 좀만 하면 되는 거고 위에 부분은 관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잡을 수는 없고 위에 있는 부분만 지금 잡으려고 해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위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잡습니다. 정면 보기 한 다음에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원들이 선택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건 선택이 안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된 도형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를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다 보이겠죠? 이때 아까 선택한 것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때 뭐 해야 되겠어? Alt 2를 합니다. Alt 2를 하면 이것만 화면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도형만 있는 거죠. 이거 잘 쓰면 편해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선택된 도형만 경로 표시라고 하는 거, 도형만 표시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위에 있는 원들만 10개인가요? 이거를 우선 보여놓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이제 그림판에서 이걸 봤는데 일단은 이쪽 왼쪽에 있는 거 얘만 좀 오려서 보겠습니다. 선택을 눌러서 컨트롤 X, 컨트롤 N, 컨트롤 V. 뭐 일단은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하는데 BMP가 낫던가 그런데 일단은 PNG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PNG로 로봇 가공 작업 예측 여기에다가
PPT로 저장을 하죠. 저장해 놓고 마캠을 실행을 시켜서 제가 실행되고 있네. 새 파일. 마캠에도 이게 아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트에 보면 트랜스 이미지 레스터 투 벡터. 근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지 일단 얘를 클릭을 해서 머지 new geometric with current geometric select yes to 번역은 알아서 해. to graphic screen which will delete all current geometric select. 그러니까 현재 이미지 다 지우고 새로 불러올 거냐, 이해로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픽 포맷. 여기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제가 저장한 거 얘죠. 얘를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흑백이 명확하면 잘 만들어지는데, 얘가 일단 흑백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검정색과 하얀 색깔 해서 외곽에다가 선을 생성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이거를 이제 필터 컬러를 체크하면 이제 컬러의 형상을 내가 입력을 해서 그거를 인식해서 윤곽을 따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포샵으로 그 외곽에 필요한 것만 선으로 생성해서 불러오면 이 검정 색깔로 해서 그 외곽을 선으로 생성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포샵으로 윤곽을 딸 수만 있으면, 그릴 수만 있으면 좋다는 얘기고,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불러와 볼게요. 자, 불러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 외곽에다가 이러한 형태로 선을 생성할 건지, create outline 또는 선을 하나만 그냥 가운데다 생성할 건지,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메뉴예요. 그리고 선들은 스플라인 형태로 연결할 건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졸루션이라 되어 있는데 DPI, 뭐 인치당 도트의 크기, 숫자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걸 키우면은 이게 해상도가 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뭐 기본값으로 20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한번 확인을 눌러 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자, 지금 이제 이미지의 외곽에다가 이렇게 선을 생성한 건데 좀 어설프긴 하죠. 이게 모양이 지금 흑백이 명확하면 이 외곽에다가 이걸 만드는데 지금 흑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불러진 거예요. 그러면 just parameter 뭐 세그먼트 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수정하는 부분인데요. 하다 보면은 이제 각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부드럽게 처리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점 간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스무스하게 이렇게 처리할 건지, 이런 세세한 조건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빨간 색깔로 수정해서 할 거냐, 확인을 딱 누를게요. 누르면은 이거는 뭐 세그멘트, 셀렉트 올, 셀렉트 세그멘트 앤드 어저스트 세그멘트, 뭐 조절하다 그런 뜻인데, 일단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생기지 않죠. 이게 색채가 되어 있으면 얘가 인식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흑백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를 불러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그거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 말고 오토캐드에서 윤곽을 따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그 오토캐드에 보면, 오토캐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오토캐드 배경에다가 이미지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플라인인가 뭔가 하는 기능으로 그 윤곽을 딸 수 있는데, 여기 오토캐드에 머지인가 여기에 어태치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태치 파라메타, 이미지 붙이는 게 있는데, 인서트인가?
defined attach 여기 있네요. attach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이미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이미지 파일을 안 보이네. 올 이미지 파일인데 아까 저장한 파일이 확장자가 없나? 오리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M 뭐였나? 이게 JPG는 얘는 보이는데 JPG는 보이는데 아까 PNG로 내가 저장했는데 그게 안 보이나 보네. 뭐 여하튼 이거라고 생각하고 얘를 오픈을 하면 not found in current rotation. 여기서는 위치를 못한다는 뜻네. 여기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데 불러오네요. 일단은 이미지 파일을 확장자는 그걸 맞춰서 불러오게 하셔서 여기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불러와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스플라인인가 뭔가 막 찍어서 그림 선 이어가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확대를 해서 얼마든지 확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가는 거야. 좀 노가다 같이 생기는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모든 이제 스플라인들은 공차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외곽을 따서 선을 만들어요. 자, 만들었다 치고 만들었으면 이 이미지를 딴 데로 옮길 수 있거든요. 뭐야? 얘를 move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옆으로 옮기면 이미지만 남죠. 이 이미지를 CAD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수는 이제 이 이미지와 같이 이제 실제 치수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자를 이 이미지를 찍을 때 옆에다 자를 놓고 찍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척도로 얘를 수정하면 실제 치수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CAD 프로그램이나 캠 프로그램에서 확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시면 되거든요. 예전에 저는 이제 열쇠를 이렇게 해서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열쇠가 집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자동차 열쇠를 만들어서 그걸로 시동도 걸고 그랬어요. 사진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게 일단은 정확한 치수를 뽑거나 할 때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치수하고 좀 부드럽게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그 얘네들을 원호 형태로 다시 그려야 되겠지. 이게 3.5로 그린다든지 여기 뭐 여기 이렇게 하면 실제 원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쓰고 나는 얘를 지우겠다 그러면 얘를 지우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의 수작업이 좀 필요해요. 오토캐드 할 때는 참고로 알아두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나? 원하는 거. 일단 유림은 알겠어요. 대충? 예.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자 그러면 아까 이것저것 뭐 설명했던 것 같고 그거 없네. 그치? 아까 위에는 점만 이제 원형만 이제 그 보이게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드릴을 선택하고 선택한 경로만 화면 표시하겠다 체크하고 선택한 도형만 화면 표시하겠다 체크하면 이렇게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면 보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만 선택이 가능하다. 그럼 얘를 이 상태에서 이 전체 보게 모든 도형을 보게 다시 해제를 하면 다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Alt 2를 하는 거죠. 그러면 Z0에 해당되는 부분 경로는 안 보이게 하면 이렇게 Z0에 있는 10개의 원이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 존재하는 대상 도형들을 보려면 화면, 도형, 요소, 화면 요소 개수 클릭하시면 여기에 현재 바탕화면에 10개의 원호가 있다. 작업이 2개, 공구가 2개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4파이짜리 드릴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자, 가공 경로, 드릴 가공 체크하시고요. 자, 점을 선택을 하는데 한두 개일 경우에는 포인트 찍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많았을 경우에는 불편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지금 점을 선택하시오라고 떠 있는데 옆에 창이 저는 지금 듀얼로 쓰고 뜨다 보니까 옆에 생겨서 그러는데 이 맨 위에 있는 것은 수동으로 선택하는 메뉴예요. 근데 우리가 수동으로 이를 찍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자동하고 윈도우라고 하는 기능은 포인트, 점을 대상으로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여기 도형 요소라고 하는 것은 얘를 선택했을 때는 원을 선택하면 무조건 되고 원어의 센터 점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직선이나 스플라인 이런 직선 이런 끝점이 있는 것을 선택하면 그 끝점 양 끝점에 점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점이 아니고 원이기 때문에 도형 요소를 선택해야 되고 원들은 선택을 했을 때 중심점이 선택되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만 화면에 띄어놨을 때는 이 도형 요소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윈도우 기능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사각형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선택된 걸 볼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10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선택이 됐고 대상을 다 선택했으면 엔터를 누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엔터를 누릅니다. 하나, 둘, 셋. 자, 엔터를 눌렀더니 얘가 물어봐요. 정렬할 시작점을 선택하시오. 이거는 왜 얘가 뜨고 있냐면 전 단계에서 우리가 센터 작업을 할 때 정렬 조건을 시작점에서 가까운 위치 정렬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정렬이 그대로 유지돼서 그렇게 선택됐을 때는 그러면 시작하는 지점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시작으로 해서 가까운 것을 찾아가겠느냐 근접으로 지금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같은 시작점을 여기로 선택할게요. 대략적으로 선택하면 돼요. 굳이 꼭 포인트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인 시작점에 가까운 내가 선택한 부분에 가까운 점에서부터 도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즉 내가 선택한 지점이 여기인데 시작점 근처가 이 도형의 센터 가운데 이 도형의 센터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돼서 여기에서 끝나는 거다. 그래서 총 10개의 점들이 지정이 되었다 라고 뜨죠. 그리고 중복 위치가 있으면 알아서 삭제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좀 특수한 경우니까 나중에 보고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 10개의 내가 원하는 점들이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드릴 작업에서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가공 조건이 창이 이렇게 뜨죠. 됐나요? 잠깐 멈출까요? 자, 멈출게요. 자, 조건에 들어가서요. 자, 공구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구가 기존에 10파이짜리 평행드밀하고요. 그리고 스포트릴, NC 드릴이 사용이 됐고요. 1번, 2번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목록 공구 선택이 있고 새 공구 생성이 있는데 새 공구 생성이 여러분 약간 버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록 공구 선택으로 가볼게요. 자, 목록 공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 마스터캠에서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공구들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에 뜨는 공구가 5개밖에 안 뜨네. 자, 그거는 목록에 많은 공구들이 있는데 여기 거르기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놨기 때문에 거르기에서 선택되어져 있는 항목만 화면에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거르기를 체크를 끄게 되면 다 보이는 거야. 이건 이제 모든 공구들이 다 보이는 거죠.
여기 쭉 보시면은 드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드릴에서 우리가 필요한 드릴 파이는 4파이짜리 드릴이 필요해. 그러면 4드릴, 직경이 4다. 길이는 뭐 50 정도 된다. 이게 떠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공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작업할 때 공구를 모아놓는 공구실이 있겠죠. 그 공구실에 있는 공구인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서 머신센터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겠지. 그것을 확인하면 이제 장착이 된 거야. 장착이 됐는데 호출 번호가 1번, 2번, 3번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 옥록에 있는 번호로 되어 있네.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5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90인가? 여기에다가 3이라고 입력합니다. 여기 길이 옵셋이라고 하는 것도 3이라고 입력하는데 공구 번호는 뭐 번호니까 알겠는데 길이 옵셋은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길이 옵셋은 머신 센터에 공구마다의 차이값이 있겠죠. 길이 차이값이 어떤 건 길고 작고 그런 차이값들을 기계에 알려주는 값이에요. 위치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센터 조작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조작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공구번호하고 같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구번호가 3번이면 3번, 5번이면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축 회전수가 있는데 주축 회전수는 공구가 지금 4파이거든요. 그래서 한 30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송 속도는 한 10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커팅 스피드는 37점 얼마다. 절삭 속도예요. 절삭 속도는 37점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송 속도가 1000을 주니까 FPT가 0.166, 0.2 정도 되네요. 좀 빠른 편인데요. 이게 빠르게 준 이유는 소재가 우리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너무 늦게 주면 소재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조금 빨리 준 편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팩값을 좀 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할 수 있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절삭 조건을 클릭하겠습니다. 일단 절삭 조건에 보시면은 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드릴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 밑에서 보루방 탁상들에서 드릴 작업할 때 한 번에 끝까지 쭉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렇듯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거냐 이거거든요. 옆에 이 체크를 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팩드릴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근데 이 홀 작업할 때 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팩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1회 절삭량, 그러니까 공구 드릴 작업할 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절삭되는 그 구간의 깊이값이야. 이 깊이값은 1mm씩 주겠습니다. 속도가 빠른 대신에 잠깐 들어갔다 빠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칩이 길게 나오면 이 구간이 길면 한참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칩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공구에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게 들어갔다 나갔다를 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서 좀 냉각도 된다는 개념에서 1mm씩 줬어요. 자, 그 다음 연결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결 조건은 깊이값이에요. 깊이를 어디까지 할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재료 상단은 증분으로 0으로 해놓으면 돼요. 내가 선택한 원이 재료 상단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구 복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절삭 이송이 시작되는 위치인데 보통 재료 상단에서 한 5 정도 위치에서부터 절삭 속도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두면 되는데 여기 위치 가공 깊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공 깊이를 얼마까지 할래? 자, 그러면 내가 값을 몰라. 그럴 때는 옆에 보시면 가공 깊이라고 하는 그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뭐 활성화되는 거 보이죠? 내가 값을 모를 때 어떤 특정한 지점을 클릭하면 그 지점의 Z값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자, 이때는 가공 깊이를 나타낼 때는 보통 절대값으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야
얼마 깊이까지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증분으로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도형 동그라미 원호에 대해서 깊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같은 똑같은 개념이죠. 원은 그 부분이 이제 절대값이 0이기 때문에 같은데 그래도 절대값으로 체크하시고 가공 깊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클릭을 했는데 화면에 어떤 걸 찍어야 되는데요. 찍을 게 없어. 얘는 Z0에 있기 때문에 찍어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때 아까 히든으로 숨겨놨던 것들을 다시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히든 기능을 한번 하면 해제가 되죠. Alt 2를 누르겠습니다. Alt 2. 자, 이렇게 해제가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 구멍이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통해서 밑에까지 들어가나 본데 여기 밑에 있네. 여기까지 들어가네요. 여기 위치까지. 그럼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뭐가 위치가 감지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럼 이 지점을 클릭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마이너스 25다 이게 뜨네요. 그러면 재료 상단은 내가 선택한 도형, 여기 선택된 도형이 여기잖아요. 여기고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5까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5 절대로 되어 있지만 이거 절대로 사실 0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까지 드릴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드릴 작업은 이 값이 제일 중요하겠지. 어디까지 뚫을 건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경로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요. 경로가 잘 생성이 됐는지 생성된 경로 확인을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면 자, 공구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옆으로 가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근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드릴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논스톱으로 꽂네요. 자, 여기서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출력될 때는 코드는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요. 이게 이제 상위 버전 2021인가? 그 버전부터는 이 그 경로 확인에서도 팩을 실행해요. 근데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왔다 갔다 모형 보일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릴 작업이 끝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할만한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조영민 씨, 예, 할만해요? 예. 여기까지 했어? 근데 뭐 드릴 날 같은 게 들락날라서 안 나요. 들락날락 하는 거 표현 안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냥 들어갔다가 빠지는데? 전혀 안 나오나요? 자, 지금 자, 그게 궁금하다 그러면 얘를 출력을 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4번 했잖아요. 4번이 되어 있으면 G1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겠습니다. G1은 선택된 경로를 G코드, 즉 기기에서 인식하는 코드를 생성시켜주는 기능인데 우선 4번만 출력을 해서 아까 들었다 나왔다 하는 것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하는지 실제 G코드를 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자, G1을 누르겠습니다. 자, G1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 심코로 연결되어 있나 모르겠네. 지금 얘가 왜 이걸 켜져 있지? 자, 여기에서 엎어쓰기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NC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너가 지금 선택된 게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선택이 되어 있다. 전체를 선택할래? 전체를 출력할래?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얘를 누르면 전체를 출력하는 거고 아니오를 누르면 내가 선택된 것만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오를 누르겠습니다. 자, 아니오를 누르면 이제 G코드가 출력이 되는데요. G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아직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플롯은 현재 이 코드를 가지고 이동하는 경로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마캠에서 봤던 경로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시작 정지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체크하면 공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보이나? 이렇게? 그죠? 얘는 실제 G코드를 가지고 표현해요. G83이라는 사이클, 여러분 안 보였지만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코드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잠시 멈추고. 자, 지금 이제 심코로 다 연동이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심코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심코로 연동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터캠은 처음에 설치됐을 때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시작 종료에 에디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에디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NC 코드를 출력했을 때 그 편집기 창에서 보여지는, 즉 G코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심코로 되어 있느냐, 처음에는 이 마스터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은. 그래서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그 편집기로 떠 있는데 마스터캠을 안 쓰고 우리는 이제 이 컴퓨터에 심코가 깔려 있기 때문에 기타라고 하는 걸 체크하신 다음에 그러면 어느 프로그램을 선택할 거냐 물어보는데요. 이때 C 드라이브에 심코에 심코 에디트에 심코 에디트 실행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편집기가 동작해야 될 때 얘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 파일이 열리는 거죠. 얘를 선택하고 열기 눌러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할 거냐?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G코드를 출력을 할 때 확인을 누르면 얘가 이 메시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오를 눌러야 됩니다. 선택한 경로만 출력할 경우에는 아니오. 그러면 편집기로 이어져서 편집기에서 화면이 짠 하고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그 포스트 형태는 여러분들 지금은 신경 쓸 것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A1하고 뭐 여기 있는 문구하고만 안 나오면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선 A0 작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는 부분이에요. A0하고 이 부분만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안 해도 되는데 이 정도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하고 이것만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소문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특수문자 같은 것들이 잘못하면 기계에서 좀 거부하는 기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좋겠고 A0는 부가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마캠을 사용하는 기계 타입이 부가축이 기본 탑재된 타입이라서 A0라고 하는 부가축 원점 복귀 명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안 나오게 포스트에서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외부 파일 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위치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X8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용 문서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셔서 공용 문서를 어떻게 들어가요? 공용 문서는 C 드라이브에 사용자의 공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공용 문서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X8 쉐어 마캠 X8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여기에서 지금 머신 센터니까 밀이라고 하는 폴더 있죠. 얘에 들어가서 포스트라는 방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X8 버전 머신 센터에 사용하는 포스트 종류가 보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는 MPFAN 파낙이라고 하는 이 포스트예요. 얘를 열기를 누르면 포스트 파일이 보여요. 이게 언어처럼 생겼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수정할 부분은 A0라고 하는 것을 안 나오게 하고 싶을 때는 부가축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가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쭉 가다 보면 로테이션 축, 이 로테이션 축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about x, 즉 x에 대한 부가축을 쓰겠다라고 해서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x, a0가 나오는 건데 나는 쓰지 않겠다. 0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값을 0으로 주시고요. 그런 부가축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G코드가 출력됐을 때 이 부분을 안 나오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공구 번호 다음에 나오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공구 번호 앞에 퍼센트가 있으니까 이 퍼센트를 검색을 합니다. 어딘지 찾기에서 퍼센트를 누르고 찾기를 누르면 퍼센트가 맨 선두가 여기다 라고 알려줘요.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이제 출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주소문들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과감하게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삭제합니다. 삭제하시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 이 포스트라고 하는 파일, 이걸 포스트 파일이라고 해요. 이 포스트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다시 G코드를 출력을 하시면 지원 눌러서 출력하겠다 하시게 되면 아까 수정된 포스트를 가지고 코드가 출력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주소문 안 나왔고 A0가 안 나오죠. 지금 시퀀스 번호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건 나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수정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작업한 게 외측 관절 작업했고 안쪽에 작업했고 그 다음에 드릴 센터를 찍었고 드릴 작업했고 바닥에 남아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시고 선택된 도형만 화면 표시 체크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면 보기 하고 밑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그죠? 밑에 있는 5개 하나 둘 셋 6개죠. 6개가 선택된 걸 볼 수 있죠. 이때 선택된 도형만 화면 표시 체크를 끄시고 Alt E 히든 기능을 사용해서 그것만 보이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로 부분은 화면에서 꺼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6개의 원이 화면에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작업을 하는데 화면에서 화면 리스트 한번 볼까요? 화면 요소 개수 보면 6개의 원이 있다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4번 했던 경로 있죠. 이 경로하고 거의 유사해요. 단지 대상 위치하고 깊이 이런 것들만 좀 차이가 있죠. 공구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4번을 복사를 해서 대상 포인트만 다시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4번을 체크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복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4번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선택되어 있다 하더라도 4번만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를 체크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이기. 자, 그러면 4번 경로가 있었는데 또 다른 경로가 하나가 복사돼서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5번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 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이 여기에 있는 이 6개로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도형을 전체 다시 선택을 눌러서 이걸로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여기 팩드릴에서 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포인트 선택 메뉴가 떠요. 자, 클릭을 해볼게요. 도형이라고 된 부분을 왼쪽 마우스로 하나, 둘, 셋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기존에 선택되어 있는 포인트가 1뚜루룩 있죠. 근데 우리는 포인트를 바꿀 거야.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하얀색이 있는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전체 다시 선택하겠다라고 체크를 하면 기존에 있던 포인트 선택된 거는 취소되고 내가 새로 선택한 것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 다시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기존의 행동은 싹 지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선택하래요. 자, 그럼 이때도 도형 요소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하고 취소됐네요. 기존 선택이 돼 있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선택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선택을 했으면 엔터를 누르라고 되어 있죠. 엔터를 누르고 엔터를 눌렀더니 정렬할 시작점을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시작점 어디로 할래? 얘로 하겠다 했더니 얘가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점들이 지정되었습니다 라고 떠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이 됐다.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확인. 자,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고 등각 보기 하고, 자, 근데 깊이값을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깊이값. 지금은 도형을 선택했으니까 도형 선택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전 단계에서는 Z-25까지 작업하라고 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깊이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Alt 2를 눌러서 히든 기능을 다시 복귀를 시켜보면 지금 현재 이 위치거든요. 그러면 위에가 선택된 거고 아래 부분에도 동그라미가 있는데 얘를 이 위치를 대상 가공 깊이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조건에 들어가셔서 깊이 값을 주는 부분이 여기 연결 조건에 여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공 깊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 얘가 되겠죠. 아래에 있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얘가 되겠죠. 얘를 이 도형에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 오순에 포인트가 이렇게 선택된 구간이 있어요. 이 지점을 클릭하시면 이 지점의 좌표가, Z좌표가 마이너스 31이라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값에서 날 끝, 테이퍼진 부분 값만큼 더 내려주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4파이기 때문에 4에다가 0.3을 곱하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더 내려서 Z-33까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Z-33. 자, Z-33이라는 값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Z-33이라는 값은 내가 왜 안 움직이냐? 자, 글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해서 드릴 직경이 4파이거든요. 4에다가 그 다음에 드릴의 테이퍼진 부분의 높이는 직경 곱하기 어디 있어? 그냥 영문자로 할까? 직경 곱하기 0.3이죠. 118도였을 때 0.3을 하게 되면 1.2가 되거든요. 1.2. 1.2인데 1.2보다 좀 크게 대략적으로 해서 2 정도를 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2에다가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31이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32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서 마이너스 33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3이 된 거고,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로에서 지금 대상 위치를 바꿨고 가공 깊이도 바꿨거든요. 그래서 X 표시로 떠 있으면 이 5번으로 되어 있는 얘를 재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5번이 다시 계산을 해서 경로를 다시 생성해요. 경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어라?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공구가 부딪히네요. 부딪히는구나.
아, 이쪽에는 저게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자,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 경로와 경로 사이를 연결할 때 그 처음 시작점까지 복귀하는 기능이 있어요. 시작점이 지금 여기 위에 잡혀 있는데 지금은 R점에서 옆으로 가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를 위로 떠서 옆으로 이동하게 하는 기능이 조건에 보시면 여기에 그 처음과 마지막 작업에만 이 50이라는 값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이 값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를 끄겠습니다. 자, 체크를 끄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재생성을 다시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경로와 경로 사이 연결할 때 처음 시작 위치까지 올라왔다가 옆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재 노란 색깔로 된 부분은 급속 이송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빨라요. 그래서 가공 시간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위로 올라와서 내려오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면서 부딪힐 일이 없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뭐 해야 될 작업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를 전부 선택해서 한번 모의 가공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공 경로 그룹을 선택하면 밑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경로가 다 선택이 돼요. 그리고 여기 모의 가공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얘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이제 모의 가공 창이 뜨게 되겠고요. 이렇게 모의 가공 창이 뜹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모의 가공을 해보는데 모의 가공을 할 때 경로별로 가공 부위의 색깔을 구분하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게 이거예요. 컬러 루프라고 하는 얘를 체크해 주시면 가공 경로가 바뀌었을 때 그 절삭 부위의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주는 기능입니다. 얘를 체크해 주시고 지금 공구의 홀더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요. 공구의 홀더를 안 보이게 하려면 툴 컴포넌트라고 하는 얘를 체크해서 홀더 부분을 체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적당한 위치 맞춰주시고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외곽을 반절 작업하고 안쪽을 작업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센터 찍고 드릴 작업하고 작업된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센터 찍고 드릴 작업하고 이 센터 값을 약간 0.5만큼 크게 줬기 때문에 면치 값이 같이 먹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작업해야 될 사항은 됐고 뒤집어서 나머지 이쪽 부분 작업한 걸 똑같이 작업하면 되겠죠. 풀패스를 생성해서 그러면은 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 면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지금 처음 적응하는 거라서 최대한 간단하게 하면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경로를 생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작업할 때는 전체를 선택하시고 G1을 눌러서 코드 생성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G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머신센터에서 가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성이 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G코드를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죠. 백플롯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경로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가공 시간이 궁금하다 그러면 NC 기능에서 통계 자료를 클릭하시면 마캠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 가공 시간이 1시간이 나오네요. 1시간 28초 시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약간씩 필드를 조절해서 하면 한 4, 50분이면 40분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